네,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직 준비를 하고 있어서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야 할 영상의 뭐 이런 가이드 같은 거 다 잡고 제작해야 될 거 다 제작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조금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달이 조금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해볼 강좌는 HDRI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이런 리플렉션 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볼을 이용해서 간단한 로고 인트로를 만들어 보는 법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그 해당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CC 스페어라는 효과가 쓰였고 그리고 이제 HDRI 이미지 소스가 쓰였고요. 그리고 간단한 3D 모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 영상을 천천히 같이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상단에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 눌러서 컴포지션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컴포지션의 이름은 마스터라고 짓고 1920에 1080 스퀘어 픽셀, 그리고 저는 프레임 레이트를 요번에는 이 딱 60프레임짜리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60으로 했는데 이 프레임 레이트는 여러분 프로젝트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뭐 29.97도 되고 59.94도 되고 뭐 30, 60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영상의 프레임에 맞춰서 제작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듀레이션은 넉넉하게 10초 정도 주고 하나의 컴포지션을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 배경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옅은 회색의 비네팅이 들어가고 심심하지 않게 그리드 패턴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솔리드를 하나 먼저 만들게요. 상단에 레이어의 뉴에 솔리드 하나 만들어서 흰 색깔의 화이트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요. 회색의 비네팅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솔리드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쪽에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뉴에서 솔리드, 약간 회색기가 있는 솔리드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솔리드에 원형 마스크를 크게 씌워서 비네팅 느낌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를 선택한 채로 툴바에 원형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 원형을 더블 클릭하면 꽉 찬 마스크가 생기죠. 자, 마스크 영역을 인버트 반대로 체크해주고 마스크 속성을 열어서 나오는 패더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부드러운 비네팅 느낌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 백지의 백그라운드가 조금 심심하신 분들은 이런 비네팅 같은 거 많이 응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뭐 여기에 있는 오파시티를 이용을 해서 농도 조절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농도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드 패턴을 하나 만들게요. 자, 솔리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타임라인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U에서 솔리드. 솔리드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리드 따로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색이나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 효과 이 검색창에 GRID 그리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냥 그리드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얘를 이제 빈 솔리드에다가 드래그 드랍해서 그리드 패턴을 넣어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그리드는 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배경에 맞춰서 그리드의 색깔을 넣고 싶은 대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언제든지 또 투명도 조절 가능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의 패턴을 약간 좀 규격화해서 촘촘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사이즈 프롬을 코너 포인트가 아니라 위드 슬라이더로 바꿔주시면 이 슬라이더를 통해서 그리드의 이 규격을 그러니까 정비율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뭐 요거를 이제 깨서 위드 앤 헤이트 슬라이더 선택을 해주시면 가로, 세로 따로따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컨셉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정비율이 좋은 것 같아서 이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드의 간격을 조절을 해주고 그리드 선의 굵기는 여기 볼더 있으니까 수치를 최대한 낮게 해줘야지 이렇게 옅은 패턴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투명도 여기 오파시티 있으니까 수치 낮춰서 적절하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요런 거 이제 데코 같은 거는 여러분들 입맛에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타임라인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U에서 솔리드. 자, 색깔은 원하시는 색깔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효과 이름에 검색하겠습니다. CC 스페어
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퍼스펙티브 쪽에 CC 스페어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 이 효과는 제가 예전에 강좌 만들었을 때 지구가 돌아가는 느낌을 구현하고 싶을 때 썼던 효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구를 만들어주는 효과고요. 이 CC 스페어를 솔리드에다 드래그 드랍 해주시면은 이런 3D 형태의 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쪽에 라디우스가 이제 이 구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나 쉐이딩을 통해서 이제 이 구의 밝기나 재질 이런 거를 조금 조절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완성 영상에 보여줬던 그 구가 요런 형태죠. 이렇게 마치 이 구가 요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재질이 표현이 되고 반사가 돼서 반딱반딱한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첫 번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바로 HDRI라는 이미지인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봐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뭐 하이 어쩌고 뭐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되게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그 단어의 그 앞 글자를 따서 되어 있는 그런 그 이미지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360도를 찍은 거라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 주변의 공간을 이제 한 장의 이미지로 담아주는 건데, 얘가 왜 필요하냐면 3D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떠한 물건이 어떠한 공간 안에 있는 걸 표현하고 싶다면 그 공간을 느끼게끔 이제 표면을 입혀주는 건데, 얘를 잘 응용을 하면 이 공의 재질도 표현이 되는 거죠. 이 표면이 잘 보이면은 이런 반딱반딱한 메탈 느낌 혹은 글라스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이 표현이 되는 거고, 이 표면을 씌웠는데 잘 안 보여지면 약간 불투명한 재질,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그 재질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재질 표현을 하기 위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경우를 위해서 이 이미지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미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되도록이면 이런 소스 같은 이미지들은 큰 이미지를 쓰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아서 이제 이 공에다가 입혀보도록 할 건데, 입히려면 이 이미지를 타임라인에 일단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배경보다 밑에 놔도 되는데 무조건 타임라인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소스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스페어에 이제 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여기 쉐이딩의 목록을 열어보시면 리플렉션 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공에다가 그 리플렉션, 반사죠. 반사될 그 이미지, 소스를 이제 적용을 시키는 메뉴인데, 여기 목록을 열어보시면 타임라인에 제가 갖고 온 이 이미지가 있죠. 얘를 띡 선택을 하면 이제 입혀지게 됩니다. 다만 딱 적용한다고 해서 딱 바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 리플렉티브, 쉽게 설명드리면 반사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반사가 돼서 완전 공이 무슨 크리스마스 그 볼처럼 이렇게 반딱반딱 보여지게 되죠. 근데 수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얘는 이제 조금 반사가 덜 되는 재질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싶은 대로 놔주시면 되세요. 나는 뭐 20이 적당하면 20으로, 뭐 많이 반딱반딱하니까 괜찮은데 싶으시면 뭐 100까지 올리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을 여러분들이 재질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이 라이트와 이 쉐이딩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이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건 라이트 인텐시티고요. 그래서 여기가 100이면 빛이 세지고, 낮추면은 빛이 점점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트 헤이트는 그 빛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빛이 이렇게 이동하죠. 왼쪽으로 값을 깎으면 빛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빛의 위치니까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을 주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라이트에서는 이 인텐시티와 요 헤이트, 이 두 개만 값만 조절하셔도 어느 정도의 그런 빛의 표현이 되고, 이 쉐이딩의 앰비언트는 전체적인 환경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같이 전체적으로 빛을 조절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든 어두운 부분이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치를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빛의 양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큘러가 바로 하이라이트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치를 올리니까 여기 뿅 하고 생기죠. 낮추면은 여기 뿅 하고 없어지고요. 이런 정도를 나타내고요. 이 스페큘러의 이제 면적을 이 밑에 옵션이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높이면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많이 퍼지죠. 많이 퍼지고 이 정도로 많이 퍼지고, 좁히면은 이렇게 작아지고, 그 퍼지는 그 면적 정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렉티브는 한 요 정도 20% 정도만 줘보도록 하고요. 너무 반딱이면은 조금 너무 정신이 없어져서 한 요 정도만 조금 더 내려서 요 정도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 재질만큼 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재질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세요. 구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솔리드의 색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Y를 눌러서 솔리드의 색을 바꿔주시면 그 바꾼 대로 바로바로 적용이 되니까 언제든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모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라디우스의 값을 줘보도록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이 완성된 크기는 적절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라디우스를 통해서 입력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인디케이터가 0초에 있었을 때는 이 라디우스의 값이 0인 상태에서 스탑와치 안 보이는 거죠. 스탑와치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주면 이 솔리드의 단축키 U를 누르면 키프레임이 라디우스에 찍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프레임 뒤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다운을 8번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프레임 뒤로 이동할 거고요. 노트북처럼 이제 약간 페이지 다운이 없다. 그러면은 이 타임 코드에 직접 8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아까 그 공이 다 커졌을 때가 300이었는데 여기에서는 300을 넣지 않고 300보다 살짝 오버 값을 넣어 줄게요. 자, 조금 더 커지게 해놓고 이제 8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페이지 다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에는 300보다 좀 더 낮은 오버 값을 넣어줍니다. 이거 낮은 오버 값을 넣어주시고 또 한번 8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만들고 싶었던 원래의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빵이었다가 훨씬 커졌다가 훨씬 작아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바운싱 되는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 모션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전체 선택하고 키프레임에 곡선을 넣어주는 어시스턴트의 easy is 넣어주시면 곡선이 전부 이렇게 이 곡선 형태로 변하게 되겠죠. 자, 모션을 어떻게 됐는지 프리뷰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자, 저는 8프레임 정도로 해서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주시면 되세요. 지금 제 영상을 보니까 8프레임이 너무 이제 좁다. 그러면은 뭐 10프레임씩 주셔도 되시고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만큼의 프레임 길이 그 간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공이 커진 다음에 얘가 이제 한꺼풀 벗겨지는 거를 바로 넣어 볼 건데요. 그 벗겨지는 거는 저희 검색창의 효과에 CC 조스라는 효과를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효과도 제 강좌에서 이제 말풍선이 차오르는 느낌으로 얼추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CC 조스를 여기에다가 넣어 줄게요. 자, 솔리드에다가 넣어주면 이 컴플리션의 값을 주시면 얘가 이렇게 벌려집니다. 근데 이 벌려지는 모양을 완성 영상처럼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쉐입의 모양을 스파이크가 아니라 웨이브, 파도 모양으로 주시면 이런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위드 값을 주시면은 얘가 이 곡선이 조금 더 평평해지고 헤이트의 값을 주시면 이 곡선이 이 수직으로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디자인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디렉션은 벌려지는 이 각도죠. 지금은 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벌려지는데 얘 수치를 잠깐 한 요 정도 45도 정도 주시면 사선에서 이렇게 벌려지겠죠. 그래서 이 벌려지는 방향도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 기준으로 벌려지기 때문에 저는 밑에서부터 이 까지기를 원하니까
이 중심, 이 관역판을 클릭을 해서 이 밑에다가 놔서 앞으로 컴플리션의 값을 주면 밑에서 이렇게 벗겨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컴플리션의 값을 주시면 되십니다. 자, 공이 다 커진 다음에 컴플리션의 값이 0인 상태에서 스탑워치, 또다시 단축키 U를 누르면 키프레임 찍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1초 동안 벗겨지도록 해볼 거예요. Alt Shift J 플러스 1점 엔터. 그래서 1초 뒤로 이동해서 여기에서는 컴플리션이 100인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리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점핑돼서 이렇게 이제 벌려지겠죠? 이 벌려지는 것도 이즈 인이나 이런 부드러움 주고 싶으시면 이 도착 성격 키프레임에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이즈 인 주셔서 그래프 살짝 곡선형으로 주셔도 되시고요. 앞에도 이즈 주시면 앞에도 곡선 살짝 줄 수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곡률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가로가 이제 시간, 세로가 속도, 요거를 이해를 해서 내가 처음에는 딜레이 되다가 확 올라간다던가 처음에 확 올라갔다가 처음에 이제 딜레이 되면서 벗겨진다거나 뭐 이런 식의 곡률을 이제 여러분 입맛대로 수정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대로 한번 해서 프리뷰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되면서 벗겨지게 됩니다. 조금 너무 딜레이도 아닌 살짝 딜레이 들어가는 정도인데 뭐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만큼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완성 영상에 이 위드 값도 애니메이션을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평평했다가 나중에 점점 이렇게 굴고 있는 채로 벗겨지는 거를 넣었는데 얘도 넣으실 거면 처음에는 25였다가 뭐 요쯤에는 값을 좀 빼서 이렇게 넣어주면 위드 값도 같이 이렇게 지금 더 왜곡해지면서 벗겨지는 느낌이 심해지죠? 뭐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요 단축키 U 눌러서 보시면은 위드 값도 지금 애니메이션을 살짝 25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넣었는데 요대로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느낌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평평해졌다 이렇게 굴곡지는 게 그 형태를 조금 더 살리는 느낌도 있고 해서 요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선택해서 어시스턴트 이즈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 하나를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이 공을 그냥 카피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 단축키 컨트롤 DD 한번 2개까지 카피를 해보고 맨 마지막에 로고 나와야 되니까 카피를 해주고요. 어차피 이 크기 커지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2개를 선택을 해서 여기는 앞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Alt 누르고 오른쪽으로 입 벌려진 대괄호 눌러서 얘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제일 위로 올릴게요. 2개는 밑으로 내려가고요. 자,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솔리드의 색깔을 각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Y, 얘는 저는 한 노란색으로 넣어볼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2개의 솔리드의 단축키 U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복사된 게 보이시죠? 얘는 이제 벗겨질 때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좀 이따 벗겨져야 되니까 키프레임 요 위드랑 컴플리션 찍은 거를 한 요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한 요쯤이면 좋을 것 같은 쪽으로 이렇게 갖다 놔주시고 그렇게 벗겨지겠죠? 이 나머지 색깔도 이 정도로 이렇게 조금 밀어주고요. 그러면 이 밀어지는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천천히 벗겨지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천천히라기보다는 하나 벗기고 좀 시간 있다가 하나 벗겨지고 이런 식이 되는데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바로바로 벗겨지는 그 모션이 만들어지겠죠. 자,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벗겨지는 느낌이 나는데 저는 너무 이제 촘촘한 것 같아서 얘를 조금 간격을 요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간격도 여러분 입맛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프리뷰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너무 조금 띄엄띄엄이죠? 그래서 조금 더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마음에 들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격이나 이런 느낌들은 천천히 수정해 주시면 되시고, 문제는 이제 이 볼이 이제 벗겨졌을 때는 내 로고가 보여야 되니까 로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